올라가면 고점, 내려가면 이제 또 반도체 과잉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의 흐름은 그냥 흔히 나오는 조정이다,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다,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 본부장님 분들 머리가 네. 굉장히 순박한 머리를 만드셨네.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일방적인 걸로 보이시나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두 배 레버리지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감마 스퀴즈라는 말 이제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5월 26일, 27일 이후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올라가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 내내 지금 반도체 주가 상승은 좀 불편하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역감마 걸려가지고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6월 달에도.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수급을 보면 계속 외국인들은 팔고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연기금 쪽에 포트 리밸런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7월 들어오면서 이제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한 데더라 불안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겹쳐지는 데다가 이제 또 미국에서 뭐 메타 노이즈도 좀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또 애플이 백악관에다 일렀잖아요. 맞아요. 쟤들 한마디로 고리 뜯는다는 식으로 비싸게 받아먹는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CXMT 거 쓰게 해줘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노이즈가 되니까 미국도 역감마가 걸린 거예요. 우리만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그 레버리지 ETF의 지금 거래 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연못에 비유하면 연못에다 고래를 집어넣은 거고, 그러니까 고래가 휘저어버리니까 뭐 나머지가 다 나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도 좋지만 워낙에 시장이 뭐 우리를 연못이라고 하면 거긴 바다 사이즈이기 맞아요. 때문에 반도체가 눌려버리면 다른 섹터들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맞아요. 미국은 지금 보면은 러셀 2000이라든지 또 바이오 섹터라든지 또는 그 산업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고래가 모든 걸 삼켜버리는 그런 맞아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수급적인 어떤 부담 때문에 계속 좀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게 또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기금 리밸런싱은 어쨌든 해야 되는데, 물론 주가 빠져가지고 이제 덜 해도 되는 모양이긴 한데 오늘 또 올랐으니까 또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기금이 리밸런싱 하려면 좀 편안한 구간에서 리밸런싱이 돼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팔고 있죠. 전자닉스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안 되니까 지수가 빠져버리면 리밸런싱이 아니라 밑에서 연기금을 오히려 받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분산되지 않고 좀 불편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수급적인 이슈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도 보니까 뭐 그 개인 투자자들 매수 상위에 보니까 전자닉스를 위시해가지고 2배 레버리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수급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의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근데 펀더멘탈로 보게 되면 요번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는 사실은 AI 사이클이 끝이다, 또는 뭐 반도체 정점 얘기, 뭐 한국에서 뭐 대대적인 투자라니까 그거 공급가인 나온다, 그게 언제 양산이 된다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제 거기도 감마 스퀴즈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모에 의한 매매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노이즈만 발생되면 역감마가 바로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섹터의 어떤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상황을 놓고 얘기하면 여전히 물량 부족은 현실인 거고요. 오늘도 지금 기사가 나왔지만은 물론 이제 가격 인상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올해 이제 3분기 때 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20% 정도 디램 가격 올리는 거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정가를 그게 매번 50% 100%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 이제 줄어드는 건 맞는 거지만 어쨌든 쇼티지 상황이 어떻게 풀리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애플의 그 뉘앙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애플이 만약에 공급 과잉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쇼티지가 정점에 이르렀다 판단이 됐을 때는 굳이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두 가지. 나 지금 가격을 올려야겠는데 저것 때문에 일단 그 시그널을 준 거죠. 맞아요. 두 번째는 쟤들 좀 어떻게 해봐 하면서 정 안 되면 CXMT 좀 우리가 쓰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CXMT 물량이 한국물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한 5%에서 10% 내면데, 그럼 CXMT는 물량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줄까요? 그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이슈 같은 경우도 다들 뭐 아시겠지만 그거 구형 DDR4 들어가 있는 거, 구형 GPU를 갖다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가 AI 에이전트 개발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력이 남는 것들은 어쨌든 그 클라우드 사업에 이제 쓰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더운 기간에 좀 싸게 사자는 얘기를 제가 계속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 번 기회가 왔었던 것 같고요. 뭐 언제든지 또 수급적으로 한번 눌리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아직까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팔아야 될 이유는 못 찾고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이벤트 일정이 있다고 하면 결국엔 다음 주 7일날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숫자만 보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숫자의 범위를 이사님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영업이 뭐 75조, 85조, 95조 되게 많이 나오고 중간값은 지금 85조로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충당금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사님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온다면 우리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환호를 할까? 요 범위는? 저는 그것 때문에 환호할까? 사실은 좀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이던스 당시에 실적 가이던스가 주당 순이익이 19불 중반 정도였는데 스트릿 가이던스가 21불, 22불. 실제 나온 건 25불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한 25불이면 한 30%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성과급 감안했을 때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 기대하는 건데, 거기서 또 초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한들 뭐 얼마나 더 크게 나올까? 하긴 또 그러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것들보다는 시장이 원하는 건 아마 포워드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다음 분기 또는 그 다음에 대한 어떤 뭐 LTA 계약이라든지 SGA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거 분명히 확인하러 들어갈 것 같고요. 뭐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다음 주 이벤트 상에서는 혹시라도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실적 자체보다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면 월요일날 SK 하이닉스 ADR 그 가격이 확정이 되는 날이고, 그 다음 날에는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발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반도체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반도체 투탑이야, 아까 앞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아직 매도할 수 있는 명분은 없지 않느냐인데, 소부장주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네. 난 소부장보다 전자닉스가 편하다.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뭐 2천조 투자한다고 우리 대대적으로 발표할 때 그날 당일날은 소부장 안 움직였어요. 그날 밤에 미장에서 장비 주식들 급등하면서 맞아요. 그 다음날 우리 급등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는 정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번에 흔들릴 때도 보시면 흔들려도 예를 들어서 장비 투자 대대적으로 한다는 논리 같으면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더 맞아요.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비주가 뭐 바닥에 지금 있다, 안 움직였다 얘기하는데 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엄청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서 또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지고 장비주 급등하고 하면 따라가겠지만은 저는 글쎄요, 전 개인적으로는 소부장보다는 여전히 전자닉스가 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전자닉스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어제 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ASML이 수요일 날인가요? PER 보니까 67배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67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장비 업체들 중에서 좀 센 데는 한 50배, 그리고 좀 주가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좀 빠졌을지 모르겠는데 약한 데는 한 40배에서 30배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갭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장비도 쇼티지가 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에 대해서 특히 장비주에 대한 어떤 베팅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야 그 밸류에이션 갭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독보적인 기업들하고는 차이가 나야지 정상이다라고 보지만, 쇼티지가 난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방산 쇼티지 나면서 우리나라도 제품도 좋지만은 글로벌 탑 클래스 기업들의 밸류를 급하게 따라 붙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지나가 봐야지 알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냥 글로벌 피어 밸류 대비해서 좀 싼 거, 그러면서 투자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전공정부터 시작이 될 거고,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승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지금 들어올릴 만한 시그널들이 많이 안 보여서 많이들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의 기준과 시야는 명확합니다. 지금 소부장을 보는 것보단 전자닉스를 이제 보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벌써 1,540원대, 1,550원대.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 대비로는 분명히 그 저평가된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저평가 요인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단적으로 지금 수출이 역대급으로 나와가지고 지난달 무역 수지가 한 340억 달러인가? 네. 뭐 그런 식으로 물론 역대급이긴 하지만 곱하기 12 하면은 뭐 거의 4천억 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외환보유고 수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단순히 계산한다면은.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빠지느냐? 그럼 기업체들이 환전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연기금이 포트 리밸런싱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4.9%인가였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한국물이 좋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하니까 비중을 올리겠다 한 것까지는 좋은데 20.8%인가까지인가 올려놓고 근데 거기에 TAA하고 SAA라고 해서 SAA는 전략적 그 자산 배분 비율이고 그 다음에 TAA는 이게 전술적인 건데 전술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전략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략에 대한 부분도 또 올렸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오픈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시장의 시그널을 실제로 줬고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도 보면 5월, 6월에 별로 판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모가 전자닉스에서 온 상태에서 다른 섹터들이 다 이탈하는 상황에서 전자닉스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닝도 워낙에 좋은 거고 그러면은 뭐 지금도 마이크론 대비 절반 값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가가 또 급등하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서 반도체 비중 크다라는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는데 얻어맞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그럼 판돈 가지고 또 들어올라 있는 쪽이나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쪽 뭐 보면은 5월, 6월에서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 나오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외화 유출 계속 나오니까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첫 번째는 환전 수요는 없고 외국인들은 팔아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보시면은 그 정부의 어떤 환율 방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0원대 중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그 기업들한테 환전하라고 압박 넣는다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사실은 지금 기업들도 한 미국 투자할 돈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달러 갖고 있는 게 편해요? 원화 갖고 있는 게 편해요? 달러죠.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이 그렇잖아요. 아니더라도. 그냥 본부장님도 달러 갖고 있는데 지금 부담스러우면 당장 환전하지. 맞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똑같은 심리잖아요, 지금. 그럼 뭔가 이게 센티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살짝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뉴노멀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원화가 강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2천조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계속 해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달러를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번 돈을 가지고 맞아요. 할 테니까. 그 환율 안전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또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은 그냥 저도 원래 좀 연초까지만 해도 원화 가치의 본질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게 한계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수 부양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계속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이고, 뭐 금리는 올리고 또 유동성 공급은 또 하고 또 약간의 이제 요즘 뭐 그런 것들 정책이 일관되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생각보다 들어오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그런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환율은 뭐 지금 선에서 크게 변동이 있을까? 당장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 이거를 갖다가 저는 줄이거나 또는 재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도 그건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되긴 했는데 진작에 좀 줄여 나갔어야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 몰라가지고 계속 헤어컷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해줬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주면서 100을 리밸런싱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중에 2, 30 정도는 다시. 국내의 다른 섹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 되는데 안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늘도 지금 주가 급락하니까 밑에서 연기금 어제도 마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저도 아직은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연기금도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시장을 위해서 좀 좋지 팔긴 팔아야 않을까. 된다. 그러니까 팔 거는 좀 줄여야 되는데 팔라고 하니까 전자닉스는 안 줄이고 다른 걸 줄여가지고 문제죠 또. 오늘도 아마 저기 코스닥 쪽은 또 판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의 좀 밸런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